네,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토요일 경마 최종 분석 시즌 2 썰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박종혁 인사드리겠고요. 지난주부터 저희 방송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기수협회 터줏대감 조재음 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제 조재음 위원이 새로 저희 방송에 합류를 했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기수협회 터줏대감으로서 아주 그 최근에 이제 기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난주에도 방송 내용 좋은 내용을 제 스스로는 좋은 내용을 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9월 말 경마 어제 이제 금요 경마도 조재음 기자가 참여를 했고요. 부산 이원 취재 앞으로도 이제 꾸준하게 부산을 내려갔다 올 계획이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주에 제주도에 경매가 있어서 경매를 또 갔다가 부산으로 그러니까 서울 제주 부산을 지금 뭐 전국 일주를 매주 하고 계시는 조재음 위원인데. 지난주 경마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경마 1경주에 이제 가드 플러스 뭐 박정희 기가 살짝 언급을 드렸죠. 가드 플러스가 좋은 마필이다, 능력 있는 마필인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박정희는 적중은 못했어요. 이 가드 플러스를 노리긴 했습니다만 7번을 축으로 가는 바람에 근데 이제 4번 머제스틱이 스타트가 빠르면서 입상이 됐었고요. 굳이 이경주 뭐 박정혁이는 카튼 프린스가 공백이 있지만은 무조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제 조지음 위원이 좋은 인연 우리가 이제 배당이 이게 3.7배까지 떨어졌는데 한 방이었어요. 6번 7번 뭐 박정혁이 역시 현장에서 한 방으로 적중을 했고 역시 또 조지음 위원이 3경주에서도 이제 상감마마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상감마마의 신봉불패, 상감마마가 이제 신봉불패까지 이겨버렸어요. 야전대장군 3위를 차지하면서 뭐 저희 방송에서 추천드린 마필이 1, 2, 3위를 차지를 했던 그런 경기였고 4경주는 이제 진명신화와 세상만사, 세상만사가 이제 상태가 좋아졌다 그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었고요. 조지음 위원이 이제 약간 오락가락했어요. 두 마필이 이제 버틸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제 내용 자체는 좋았다라는 판단이고 오경재 발원지 역시 조지금 위원이 날카롭게 찝어주셨습니다. 이 상태가 상태가 이제 완벽하게 지금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육경주 금화 빅토리 장산태양 역시 저희 뭐 사정권 안에 있었고요. 금천지의 미래번쩍 역시 요게 이제 배당이 짭짤했죠. 11.3배 미래번쩍의 금천지. 요게 이제 박정혁이 승부처이기도 했는데 제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역시 또 한방 적중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람산 티나브라더, 가람산성 티나브라더, 이 다클레이디 댄싱 리치가 들어오면서 이변이 좀 일어났었고요. 해마루와 가이스타트, 뭐 해마루 역시 조지음 위원이 잘 설명을 해줬었고요. 아우건 킹과 강대국이 이제 동반 입상, 콜미 로켓이 부러지면서 이변이 났었는데 이제 콜미 로켓이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호흡기 쪽에 콜미 로켓은 사실 발발이 스타일이에요. 주폭 자체가 큰 마필이 아니라서 앞으로 장거리에서는 좀 고전을 할 공산이 분명히 좀 있는 마필이다. 마지막에 이제 심신지려 네트워크 입상을 했는데 역시 뭐 현장에서도 적중이 됐었고요. 저희 방송도 무난했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방송하고 함께 하시면요, 아마 경마가 크게 어렵지만 않다면은 무난하게만 흘러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맥없이 지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 진짜 한구라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은 이 한구라라는 거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우리 앞에 찾아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구라가 되는 건데 뭐 항상 경마팬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바로 앞을 보기보다는 한 수 앞을 보기보다는 두 수, 세 수 앞을 보면서 경마를 하신다면 여유 있게 하신다면은 특히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저는 좀 확신을 했어요. 지난주 방송을 하고 조지흠 위원 상당히 내용이 좋았다.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칭찬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칭찬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내용이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지난주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자, 저희가 하루에 한 경주 메인 승부처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혁이가 9경주, 조지흠 위원이 13경주입니다. 뭐 박정혁이는 기복 없는 적중은 지난주에도 끌어냈는데 메인이 다 틀렸어요. 그게 좀 굉장히 좀 제 마음을 무겁게 한 주 동안 굉장히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맞춰도 제 메인은 또 배당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금토일을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주 그 아쉬움을 꼭 풀어내도록 하겠고요. 자, 1경주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토요 경마 1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암말 경주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이제 가끔 경마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토요일 1경주에 그 승부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야, 이거 박정혁이는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승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박정혁의 승부마 중에 한 마리만 제가 오프를 해드릴게요. 한 마리만 여기서 오프를 해드리고 1경주는 박정혁이가 오래간만에 토요경마 1경주부터 승부를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경주라도 이렇게 좀 공지를 드리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꼭 이게 뭐 글쎄요, 뭐 이게 저는 이제 예상을 직업으로 하고 제가 막 뭐 설레발 진짜 뭐 이게 진짜 이건 진짜 뭐 무조건 온다 이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승부를 해야 된답니다. 무조건 온다가 아니라 무조건 승부를 하고 결과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조교 관찰을 했고 제가 좀 정말 확신을 가졌고요. 제 생각대로 된다면은 여기서 한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경주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조지흠 위원은 어떤 마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저도 지금 박정혁 의원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취재를 하면서 이 마필 나오면 어디든지 때리겠다 생각을 했던 마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승부를 가져갈지 말지, 왜냐면은 1경주는 분명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첫 경주부터. 그래서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현장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1번은 위즈 브라운은 인기도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면 위즈 브라운인데, 사실 직전 경주에 뭐 제가 이 썰전투 박정혁 위원과 찍기 전인데 제가 이거를 현장에서 바로 위즈 브라운이 인기 순위 7위였을 때 이게 선행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주행거서 당시에 엄청난 늦발을 했던 말인데 그 변화된 과정을 취재로서 다 이제 어느 정도 캐치를 제가 했죠. 그러면서 이거를 놓고 선봉에다 붙여갖고 당시에 이 48배 아주 좋은 배당으로 적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은 전보다 많이 좋아지진 않았더라고요. 전보다 조금 나아졌는데 다시 한번 1번 게이트고 또 운 좋게 1번 게이트에다가 지금 2쿠까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인기맙니다만은 1번만 위즈 브라운, 뭐 요건 뭐 누구나 다 보는 마필이지만 마필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요거는 인정을 하고 가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즈 브라운 지금 이제 위즈 브라운이 지난번에 인기 7위권에서 그렇죠. 입장을 했는데 직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나아졌고 조교사가 또 이쿠 기수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공을 들였고요. 조건도 좋고 또 1번 게이트가 암말 경주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3번 시우 피콜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상태가 좀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 그렇고 세명 탱고가 이제 8월달에 3위를 차지했는데 요것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잘 했고요. 7번 뭐 이런 것들이 뭐 9번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을 텐데 박정혁의 추천마 중에 하나가 외곽의 11번 초원 신비입니다. 이게 지금 주행 심사 때 보면은 1분 04초 4고요. 늦바라고서 중간에 이제 말이 막 끌어요. 잡고 있으니까 4코너 외곽 돌면서 마지막에 밀고 탄력이 조금 나온 상태에서 저는 뭐 철저하게 숨겼다고 봐요. 걸음을 철저하게 숨겼다고 보는데
조교 때 보니까는 이제 그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발주도 빠르더라고요. 이게 발주를 했는데 뭐 철저하게 전력을 감춘 그런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하나가 초원신비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나짜리가. 거기 아나짜리를 좀 붙여서 배당을 강하게 한번 공략을 하는 그런 경주. 이제 이런 게 한구라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여기 이제 위즈 브라운, 뭐 세명탱고 이런 마필들 붙여갈 겁니다. 11번 초원신비 한두만 오픈을 해드리고요. 여기는 박정혁이가 승부를 한번 붙겠다 공지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7일 토요경마 제2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는 걸음이 좀 변화가 된 말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전적표만 보고서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도 지난번에 이렇게 뛰었으니까는 이번에 뭐 이렇게 뛸 것이다 하기는 힘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훈련 상태에 의한 변화를 직접 보거나 아니면은 훈련자한테 조언을 듣든가 이런 그 정보가 필요한 경주예요. 그래서 이 경주는 그런 경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 말들 중에서는 노블 플로이 지긋지긋하게도 입상을 못 하고 있는 말이고 무한도마 야오 선샤인 있고 이제 신의 마필들 히트 포인트 물론 데뷔전을 치렀지만은 외곽에서 전개를 잘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데뷔전이다 볼 수 있고 이제 힘이 차기 시작한 1번 포에버 마운틴이라든가 3번 오네어 이런 마필들이 이제 도전권에 나서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8번마 야오 선샤인입니다. 단순하게 지난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다. 이것만 갖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당시에 탔던 박현우 기수, 그 다음에 이번에 조교를 하고 훈련을 했던 조한별 기수와 이제 얘기를 이 마필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이게 이제 어린 말치고 덩치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힘이 그렇게 말이 좋답니다. 뛰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니까 그럴 만도 하구나. 그리고 이 어린 말답지 않게 이 제갈도 상당히 부드럽고 이 물고 갈 줄 안다. 일단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직전에는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될까 사실 마방에서도 그러한 상태였다면은 지금은 된다는 확신을 갖고 또 이착성은 아닙니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자신감 있게 묘를 붙이는 제가 볼 때는 뭐 한 2마신 정도, 3마신 정도는 이겨서 들어올 수 있는 개인적으로 뭐 쌍대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오 선샤인은 데뷔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축을 무한도마로 가져가는 바람에 적중에 실패를 했죠. 그때 이제 무한도마가 나왔던 경주 같은데 댄싱 울프. 댄싱 골프 그쵸. 댄싱 골프죠. 인기 1위 마필 댄싱 골프 제가 좀 헷갈렸어요. 왜 제가 묻냐면은 제가 당시에 3마리 갖고 경마했습니다. 캡틴 로드, 댄싱 울프, 야오 선샤인. 근데 이제 야오 선샤인이 맞습니다. 힘도 좋고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 스피드가 이제 보강이 됐으니까 더 좋다라고 완벽하게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지흠 위원 얘기에 조금 반대하는 건 뭐냐면은 2, 3마신 이렇게 착차를 벌리고 갈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꾸역꾸역 뛰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복승식에서 안정적인 이런 마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노블 플로이도 좋아요. 좋은데 뭐 얘가 지금 7전 동안 계속 입상 못 하고 있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안쪽에 이제 포에버 마운틴, 오네어, 히트 포인트 이런 말들이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외곽에 무한도마가 선행을 가더라도 1200이면은 버티기 쉽지 않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안쪽에 신의 마필들 저도 이제 팔은 어느 정도 축마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쪽의 말들이 134가 이제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데 4번 히트 포인트 얘가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오 선샤인 1감으로 야오 선샤인 조지흠 위원 추천 마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히트 포인트 그 다음에 오네어 포에버 마운틴 이런 순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27일 토요경마제 3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육군 12마리 출전합니다. 직전 경주랑 이제 성격이 비슷해요. 신의 말들, 걸음 들고 있는 말들. 주행 심사 모습은 9번 파차이
3번 보자르 이런 마필들 좋았고요. 6번 나이스준 가능성 보였고 이 세 마리가 아무래도 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쪽에 시티헌터, 외곽에 라크윙, 여기 이제 완전 무결까지 도전할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망아지들 3번 보자르나 6번은 나이스준, 9번 파차이 뭐 이런 세 마리가 지금 나름대로 데뷔전을 겨냥해서 준비는 잘했습니다. 예, 조점이가 가장 이번 경주 이경주의 야오 선샤인만큼 믿고 가는 마필은 이제 10번 말 라크윙입니다. 라크윙이 데뷔전했던 8월 23일 날 송재철 기수가 기승했을 때 안팎으로 엄청나게 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행 재검이 떨어졌고요. 재결 리포트 보면 다 나오죠. 경주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 9월 12일 날 박태정 기수가 주행 재검을 받았어요. 주행 재검 때는 전혀 뭐 그렇게 악벽을 부리는 모습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모래입니다. 모래. 이 뭐 어린 마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래를 맞으면 정신 못 차리는 마필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10번말 라크윙은 상당히 그게 심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외곽인 10번 게이트가 났고 또 훈련을 했던 주행 재검을 받았던 박태정 기수도 걸음이 타위군에서는 뭐 한번 해볼 만큼 쓸만한 걸음이다. 단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 조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태정 기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감어서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저는 10번 라이크윙은 1000m는 그냥 돌려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선행을 못 가도 흙을 안 맞으면 그렇죠.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게 키포인트죠. 모래를 안 맞아야 된다는 게. 모래를 안 맞으면 된다. 예. 그 안쪽에 좀 보자르나 파 차이가 선행을 갈 공산도 있는데 외곽을 좀 돌더라도 이제 걸음을 믿는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이제 외곽 게이트라서 조금 불리한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행 불량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해소를 해줄지 그런 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파차이나 보자르의 걸음도 만만치 않고요. 보자르도 지금 최범현 기수가 굉장히 조교를 잘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18점 하방이 최근에 뭐 하만시기도 불러다 태우고 뭐 여기저기 지금 오경환이도 지금 불러다 태우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최범현 기수 사실 이제 최범현이가 4대 천왕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에는 글쎄 뭐 최범현 기수 하면은 사실 뭐 조경호나 문세영 뭐 이런 성실한 과의 기수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보면 약간 능력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대 성능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스타일. 노력은 최고 적게 하고 성과를 많이 가져오는 그런 이제 실속형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자르도 조교 잘 해놨고요. 지난주에 그 2승 정정희 기수 나이스준 얘가 이제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이 꼬마 기수가 드림파크 국내산 사군 드림파크하고 병합 조교 하는데 굉장히 좀 걸음이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이스준이 좀 덜 팔릴 것 같은데 박정혁이는 역으로 지금 뭐 선두권이 좀 경합 3번, 9번, 10번이 경합이라고 본다면은 6번 나이스준이 역시 1000m라고 해도 이 정도 조교 상태라면 치고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번 방 나이스준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저희들이 추천을 드리는 말이 충마를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해설을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충마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추천마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순수하게 저는 이제 조교 내용이랑 분석을 가지고 그리고 조재읍 기자는 인터뷰 내용하고 이제 분석 내용을 그렇죠. 가지고 네. 이렇게 좀 풀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게 더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자, 9월 27일 토요 경마 4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군 경주고요.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는 지금 2번 미스터 평촌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스튜디오가 평촌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 뭐 이 마주가 이제 전성렬 마주로 돼 있는데 이 평촌에 사나? 뭐 안양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안양 뭐 안양 타이거, 타이거, 안양 라이온 라이온, 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 그 말들도 이 마주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해봤는데 이 안양권에 어쨌든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미스터 평촌이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였어요. 이 떠버리가 500kg인데 순발력도 있고 주폭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지금 뭐 웬만한 강자가 아니면은 미스터 평촌 2번 게이트라면은 뭐 수성을 해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미스터 평촌이 직전에 그 스킵 더럽을 할 때 반마신을 사실 이겨갖고 야 고백기 못 이기냐.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제 당대 대물이 선행을 갔단 말이에요. 인기 순위 1위. 그리고 안쪽에 동촌 아티스트가 그렇죠. 예, 그런 마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생망아지가 데뷔전에서 사실 그 정도면 내용적으로는 잘 뛴 겁니다. 거기다가 뭐 경마는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스피드 스케이팅이 아닌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쇼트트랙이란 말이에요. 기록 경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1, 2등을 하느냐는 건데 그래도 1분 1초 때의 경주 기록이면은 상당히 그 잘 뛴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이번 경주에 여러분께 한 마리 소개해드릴 마필은 6번마 강호대세입니다. 이 강호대세가 뭐 주행 검사에서 뭐 나름대로 앞선에 가고 그냥 버텼고 주파 기록 자체는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1분 5초이면은 외산만 치고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아 이게 말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아마 뭐 박정희 조기를 봤으니까 더 잘 알겠는데 요게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 6번마 강호대세가 데뷔전이지만 뭐 미스터 평촌하고 한번 맞짱을 떠볼 만하다. 그 정도까지도 좀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글쎄요, 요 경주도 조금 어려운 경주인 네. 것 같아요. 강호세세도 있지만 3번 에버 해피데이라든가 4번 일진설화 그리고 지난번에 박정희가 추천드렸죠. 뉴 시크릿 삭스 거리가 줄어서 왔는데 매각의 다그다까지 걸음들이 다 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박정희는 미스터 평촌은 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추천만은 3번만 에버 해피데이로 가겠습니다. 3번 에버 해피데이 주행심사 1분 03초 8인데 더 있네요. 이게 주행심사 봐도 더 있고 역시 조교를 봐도 더 있고 목요일날 안효리 기수가 직접 발주 연습하는데 굉장히 좋았고요. 이게 이제 말 자체가 순발력도 있지만 끈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서 이제 선의권에 따라붙는다면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번만 에버 해피데이.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잠깐 또 덧붙여 말하면 끈기가 좋다고 그랬는데 서승우 기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열심히 뛰고 끈기 있게 걸음을 보여준다. 데뷔전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이 조교를 본 거와 그다음에 기승을 했던 기수가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말 자체가. 조지금 위원은 이제 강호대세. 얘는 아마 좀 선행을 좀 해야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27일 토요 경마 제 5경주입니다. 1000m 경주 국내산 5군 9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편성이 좀 약하죠. 국내산 5군에 조금 부진마들 간의 편성. 그러다 보니까 승군전에 마이미셸이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안쪽에 번개 파워 예쁜 걸 태산번 쪽이 이제 공백이 있는데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뭐 눈에 띌 정도로 좋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 하만식 기수 안장인데 하만식 기수는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리고 외곽 쪽에서는 미라클 정상 뭐 이런 말들이 좀 도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용천지는 이제 상태가 좀 좋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좀 떨어진 걸로 제가 봤고요. 스피드 쾌감은 지난번보다 낮았는데 역시 아직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주는 제가 좀 싫어해요. 그 5군, 6군, 5군의 부진마 경주. 부진마 경주. 거기다가 또 1000m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들. 걔들이 지금 몽창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들 선행 가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경주가 최근에 뛴 걸로 1200에서 이렇게 잘 뛰었고 그다음에 1000m에서도 이런 기록이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인기가 모일 때 와장창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000m임에도 불구하고 막 저 뒤에 있던 마음 편하게 있던 마필들이 막 날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옥석을 가린다 그러면 지금 선행마가 엄청나게 많아요. 선행을 가고 싶어하는 말들이 그래도 최근에 제가 2번 연속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결과를 냈던 3번 마이미셸이 이게 지금 걸음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아까 사경주에 그 박정희 의원이 얘기했듯이 정정의 기수가 이제 슬슬 자신감이 붙어요. 뭐든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낫고 뭐든지 경험이 쌓일수록 늘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다크레이디하고 미래번쩍이었었죠. 두 마리 다 코차 목차. 그것도 선을 가서 버틴 게 아니라 뒤에서 취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목요일날 기수협회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얼굴 표정부터가 벌써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행마 중에서는 3번 마이미셸의 최근의 상승세를 좀 더 믿고 싶은 경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정희 기수가 지난주에 미래번쩍도 보면 말 타는 거 보면은 인기만데 서두르질 않아요. 그 초반에 흙을 맞으니까 맨 뒤로 쳐졌는데 아차 싶었죠 그때는 다들. 서두르질 않아요. 그게 결국은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리고 기승을 하게. 서둘렀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경주를 망쳤을 가능성이 100% 높은데. 깨졌죠. 근데 그 선택이 좀 옳은 결과로 나왔고요. 뭐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다크레이디는 또 스타트가 굉장히 빠르면서 선입권에 자연스럽게 붙은 게 입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손맛이거든요. 손맛.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야구로 치면은 방망이를 그냥 갖다 댔는데 홈런이 나온 거예요. 연타석 홈런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맛을 느끼니까 이제 어떻게 치면 내가 어떻게 쳐야 되는지 자신감이 붙은 거거든. 그게 조교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뭐 그 저 시네마필 제가 설명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나이스 줄인가? 그거 얘기도 했지만 마이미셸도 지금 이게 그 7월 27일 날 인기 4위권에서 왔을 때만 해도 사실 걸음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그 다음 경주에서 제가 그 엠프티런의 마이미셸 한 방 맞췄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마이미셸이 더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뛴 거 갖고는 못 버티지만 더 좋아졌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더 좋아졌더라고요. 정정희 기수가 아주 손에 좀 잡고서 조교를 잘했던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유미라 선수만 그냥 제껴내면 선행이에요. 태산번쩍은 이게 외측 사인기가 있는 말이라 초반에 그렇게 강하게 몰 수가 없어요. 하마식 기수가 아마 그 부분은 김호조 교사한테 충분히 얘기를 듣고 탈 겁니다. 그러니까 태산번쩍이 아주 빨리 나오지 않는 이상은 선행 경합을 할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뭐 이런 그 똥말 경주가 좀 어렵다 그랬는데 이런 경주가 의외로 앞에 가는 말이 그냥 버텨요. 조금 뒷심이 부족해도 버티는 경우도 굉장히 왜냐하면 올라올 말이 없으니까. 마이미셸이 저는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미셸을 강조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7일 통영경마치 6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군 경주 9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2번 캡틴 로드가 승군전이고요. 캡틴 로드. 그리고 이제 돌직구가 생각보다 못 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세영 기수 왔자이고 아라비안 캠프가 이제 휴양하고서 이번엔 적정 출전 중이고 직전에 승군전에서 아쉬움 남겼던 스마트에어가 1번 게이트의 하만식 기수입니다. 뭐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퀸피코나 7번 오썸 스피드, 5번 아침고 이런 말들도 사실 도전권에서 전력차가 크게 처지지는 않은 말들입니다. 가능성들은 다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경주를 한번 현장에서 승부를 한번 때리고 싶은 경주인데 그 이유는 이 9번마 돌직구 때문입니다. 이 돌직구가 이제 분명히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탔고 그렇기 때문에 직전 늑발했던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스타트 기수의 문세영 기수가 타면서 그래서 인기를 많이 모을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돌직구를 웬만하면 현장에서 제가 날리고 요 내용 좋은 마필들이 두 마리가 제 눈에는 딱 완짱으로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요건 현장에서 아마 제가 한번 붙어보고 싶은 돌직구를 약하게 보면서 붙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지난주 그 일요일이었나? 그 우리가 에이스 플로이드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인기 2위인데 압도적인. 대놓고 잘랐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제 방송에서 조지음 위원도 그랬고 제 의견도 그랬고 그래서 완전히 이건 삭제하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돌직구 글쎄요 뭐 저도 지금 돌직구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너무 많이 팔리면은 저도 사실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게 얘가 주행이 아직까지 원활치를 못해요. 걸음은 있는데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이제 어떻게 몰아줄지가 관건인데 이거는 저는 좀 보류로 두겠고 조지현 위원은 삭제
돌직구를 삭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국은 요경주가 승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돌직구를 삭제를 하고 가니까 알겠습니다. 육경주를 돌직구 삭제 승부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종혁 2번 캡틴 로드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날 나오고 지금 이제 데뷔 이전째인데 걸음이 계속 좋아지네요. 조교 때 보면은 뭐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고 싶은 말이 하루에 한 5마리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제 목요일 날 마무리 조교 볼 때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제 캡틴 로드가. 그래서 캡틴 로드는 이번에도 승군전이지만 무난하게 입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9번 돌직구 삭제. 돌직구 완전 돌직구네요. 예, 돌직구 삭제로 해서 조지흠 의원이 육경주를 승부를 공지를 했습니다. 자, 9월 27일 토요경마 제 7경주입니다. 1200m 혼합사군 경주고요. 12마리가 출전합니다. 편성이 그렇게 막 강한 편성은 아닌데 여기 이 보면은 슈퍼서린이 조금 유리하죠. 1번 슈퍼서린이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뭐 사연들이 다 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지금 보면은 2번 스트롱 퓨처라든가 4번 통일 축제, 5번 블랙 브라이튼, 7번 나이스 앵굿, 8번 슈발브라운, 9번마 토프리티, 그리고 10번마 브이런에 12번마 클린딜까지 제각기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1번이 그나마 좀 유리하다. 이거 외에는 사실 굉장히 좀 미국에 빠져 있는 경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일반 슈퍼서리 같은 경우는 직전에 그 점핑 출전하면서 나름대로 잘 뛴 거예요. 그 1분 14초 7이면 어디 다른 레이스 갖다 놔도 1200에서는 뭐 입상권의 성적이지만 당시에 이제 이전째였단 말이에요. 데뷔전을 치르고 혼합 4권 신분으로 그냥 점핑을 해서 센 놈이랑은 붙여봤는데 당시에도 이게 뭐 대끼리 팔릴 정도로 상당히 기대감을 모았고 많이 못 뛴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상대들이 좀 밀린 거고 그래서 뭐 일본 슈퍼서리는 어차피 인정이고 얘가 뭐 단식 배당 대가지고 팔립니다. 제가 요번 경주 말씀하셨듯이 은근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후차권에서 뭐 하나 탁 눈에 들어온 게 없는데 배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6번마 선샷이 주행 검사는 뭐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는데 요게 지금 인터뷰 내용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이게 물론 뭐 중거리 장거리까지 잘 뛴다 제가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센 말은 아닙니다만은 요 정도 편성 단거리에서는 이 선샷이 등짝도 서승훈이고 생각보다 좀 덜 팔린다 그러면은 요거는 배팅 메리트 면에서는 배팅 메리트 면에서는 선샷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여기는 지금 뭐 저는 사실 그래요. 일을 놓고 가는데 일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뭐 하나 노림수가 있다. 나는 그거는 좀 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걔만 사연이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 지금 다른 애들도 좋아져 있고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당일날 상대를 이렇게 편성을 보고 각자 마방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 승부를 한번 할 건지 아니면은 이거 편성이 좀 빡세 눈치 까고 도망갈 건지 좀 속된 표현이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조지흠 위원도 선샷을 추천을 해줬는데 그나마 이제 배당 값어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소액으로 구매를 해봐라 이런 의미인데 여기는 뭐 승부는 못합니다. 승부는 못하고 역시 박정혁이도 이런 경주는 배당 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현장 분위기를 좀 잘 봐야 되겠고 추천 안 드릴게요. 여기 뭐 추천드릴 말이 너무 많아요. 얘기하자 보면 4번, 5번, 뭐 10번, 12번, 2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주는 조금 후착은 현장까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9월 27일 토요경마 제 8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호군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막강 배틀이 상태가 괜찮은데 조교 때는 항상 잘 뛰었단 말이라 그렇게 좀 믿음이 가질 않고요. 대륙강자 날세나띠 그리고 이제 제니트 외곽의 초원길 특별소녀 뭐 이런 말들 유지경성 뭐 이런 말들이
조금 이제 접전 양상으로 팔릴 경주인데 아무래도 지금 제리트가 지난번에 이제 1200 외곽 돌고서 상당히 좋은 근성을 보였는데 구스타트하고 드림하이가 이제 워낙에 세다 보니까 3위를 하고서 그게 억울했던지 지금 47조 황영원 조교사가 2주 만에 출전을 시키면서 감량 기수 김동수를 기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량을 기용을 했다는 거는 1400에다가 썼는데 감량을 기용했다라는 거는 말을 한번 강하게 밀어보겠다는 얘기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막 심한 배를 해가지고 잘 탈 거 같으면은 다른 기술을 그 베테랑 기술을 기용을 했을 텐데 일단 등짐을 가볍게 하고 말을 좀 무리시키더라도 승부를 한번 하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데 김동수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고 김동수 기수 지난주에 이제 정정희 기수가 좀 선전을 했는데 나름대로 좀 질투 자극을 좀 받았죠. 자극 질투감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걸 좀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 경주는 뭐 크게 강만 없는 그런 경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5번 제니트가 아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행을 가려고 이제 김동수 기술을 태운 것 같고 저는 이제 8번만 초원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초원길이 여름에 조금 약해요. 여름에 말 자체가 여름에 좀 약해서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한 3개월간을 이제 푹 쉬다 나온 8월 달 경주는 큰 의미가 없고 직전 경주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 틀렸어요. 초원길을 추천을 드려 틀렸는데 1100m에서 8번 게이트에서 레이스가 참 안 풀렸던 경주입니다. 이 사실 8번 초원길이 5월달에 이 빛나는 새벽을 갖고 놀았던 걸음을 보면은 그게 뭐 선행 가서 빛나는 새벽을 누른 게 아니고 직선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이 빛나는 새벽을 때렸던 걸음을 생각해 보면은 기본 사이즈는 분명히 8번 초원길이 좋다. 그리고 말도 분명히 점점점 전보다는 좋아지고 출전지기도 안정되고. 똥말 같으면 서수원 기수 태우지도 않습니다. 서수원 기수 태우지도 않아요. 그 전에 이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8번 초원길의 선전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원길이 5월 3일 날 제가 이제 임승진 의원하고 방송할 때 초원길을 제가 무지하게 강조를 했어요. 빛나는 새벽하고 해서 한방 그때 이거는 한 방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걸음이 좋아져가지고 8월달, 9월달에 사실 더 좋아졌는데 이게 왜 못 들어왔냐면은 흙을 맞으니까 안 뛰더라고요. 이 조그만한 말이 흙을 맞으니까는 짜증을 내고 뒤로 처지면서 말이 안 뛰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흙을 안 맞춰야 되는데 지금 뭐 외곽이 더 낫죠. 외곽이 더 낫고 1400이 직선이 길기 때문에 흙을 안 맞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초원길이 능력 발휘를 이번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늘어난 거리 그거 하나만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니트도 뭐 선행을 가려고 김동수를 기성을 시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져가야 될 마필이고 하지만 이게 1400이라는 게 이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륙강제라든가 3번 날세라띠 이런 마필들이 추위권에서 도전을 할 수 있는데 박정혁이가 눈여겨보는 마필은 9번마 특별소녀입니다. 얘도 지금 조교 때 나빴던 적은 없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바닥을 때렸지만은 8월달, 7월달, 6월달 보면은 꾸준하게 착순권에 지금 계속 모습을 비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좀 그 힘이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 자체가. 그리고 이 말도 흙을 맞으면 잘 안 뜹니다. 그러니까 8번이나 9번이 다 외곽에서 전개를 하는 그런 양상인데 그런 반면에 9번 그 특별소녀 같은 경우는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1400에서 이러한 전개를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신영철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김혜선 기수보다는 분명히 한 바따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몰아줘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특별소녀를 여러 가지 거리적인 측면까지 생각을 하면은 9번마 특별소녀를 박정혁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27일 토요경마 9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4군 경주고요.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박정혁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이제 승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경주인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8번 스노우퀸 지금 4연속 입상인데 여기서도 이제 축으로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후차권은 아마 뭐 오락가락해요. 지금 안쪽에 오로라 퀸부터 뭐 헬로피스, 빛나는 새벽, 외곽의 드림포트, 원쿨타임 이런 마필들이 비슷하게 팔리면서 8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이 분산되는 그런 양상의 경주인데
요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팔이 분명히 그 현장에서도 대가리 팔리면서 쭉쭉쭉 나머지 것들이 이제 고만고만하게 팔릴 건데 인기만합니다만은 저도 8번 스노우킨이 가장 조금 낫다. 이 스노우킨이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잘 뛰었는데 송재철 기수가 지금 이제 송재철 기수가 그 실버와트로 기승전지를 먹어서 버메니한테 최보영 기수한테 왔는데 최근 두 번 경주가 사실은 이제 암말레이스를 골라서 나왔어요. 고전까지는 이제 순말 거세말들하고 막 붙어 싸우다가 이관호 쪽에서 딱 보고 암말 단거리가 편성이 만만하니까 참 투표를 잘했죠. 그리고 이번 경주는 마찬가지로 4군 1200, 4군에 뭐 1300, 1800이 있는데 요거 딱 노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말도 여전하고 앞선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 박재혁 의원 추천 경주니까 제가 8번 스노우킨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 경주가 아니라 메인 승부처죠. 네, 그래서 메인 승부처니까. 예. 스노우키는 뭐 저도 웬간하면 인정을 할 생각이에요. 말이 더 좋아지고 있고요. 선취입이 자유롭고 이거 잉그란디어하고 이제 러블리 샤인의 자마.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주행 심사 그 선정마로 한번 추천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마사회 해설 방송 때 얘랑 이제 전형제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예, 그게 이제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었고 지금 코스모스가 지금 13조 마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스노우킨도 이제 그 정도로 42조 마방에 기대주고요. 중요한 건 후착이에요. 지금 후착권에서 어설프게 인기를 얻을 마필들을 제가 다 잘라 드릴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고 일단 안 되고 그 인기바가 한두 마리 정도 남는데 그거 붙여가면서 여기는 제가 왜 메인을 정했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꼼수가 있어요. 조교 때 제가 그 걸음을 다 체크를 했는데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뽑아내질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편성이면은 때려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기수가 계속 지금 몇 달째 조교하고 있어요. 노림수 마필이 한두가 있다는 거죠. 배당마입니다. 박정혁이 메일은 뭐 항상 거의 배당 마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과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고 승부를 해야 될 경주는 돈을 태워야 된다는 거죠. 버닝 캐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더라도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격마를 해야 행운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인데 구경주가 이제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자 메인 승부처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자 9월 27일 토요 경마세 10경주 1800m 국내산 2군 경주 14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상 경주죠. 동아일보배 대상. 동아일보배. 네. 국내산 2군의 암말 대상 경주입니다. 이게 요 경주가요. 제가 보니까 지금 뭐 퓨전 코리아나 화이트 핫듯이 이런 말들이 좋긴 한데 아주 근소한 우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주는 터질 것 같아요. 암말들이 이렇게 뭐 14마리씩 1800 뛰면은 거의 안 터지는 거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터지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거 딱 총합에 두고 2마리 지웠습니다. 14마리 중에 14마리 중에 2마리를 지우고 나머지 것들은 전개 상황에 따라서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그러한 경주예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좀 어려운 경주인데 일단은요. 저는 취입권 마필들한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용이 괜찮았던 8번 으뜸누리라든지 그다음에 10번 막 우화등성 같은 경우는 아예 이 경주 동아일보배를 준비하려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 공을 들였던 마필이고 그래서 8번 으뜸누리, 10번 우화등성 또 한 마리는 직전 경주에 뭐 쌍승까지도 맛있게 적중을 해줬던 고마운 실버 퓨전 코리아 순군전인데 사실 직전에 마지막에 뛰었던 걸음을 감안하면은 이거 뭐 순군전이라도 암말들끼리 뛰는 경주에서 등짝 이쿠죠 말 좋아졌죠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우도 이제 8번, 10번, 11번의 취마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경주입니다. 어려워요. 일단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11번, 13번을 좀 더 좋게 보고는 있는데 제가 이게 터진다 그랬죠. 그럼 11, 13은 추천을 안 드릴 거란 말이에요. 제가 터진다고 보는 거는 지금 다 추임마들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앞에 가서 이제 버틸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선행을 이게 뭐가 갈까요? 뭐 이거는 6번만 루비켄터가 저는 쉽게 선을 갈 6번만 루비켄터가 1순위고 그다음에 뭐 7번 큐피도 거리나 피노누아 요 세 마리 중에 6번 가장 루비켄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상태가 이게 안 되는 말 같죠. 안 되는 말. 제가 이거 얘기를 해놓고도 루비켄터는 이제 다 나왔는데 그렇게 지금 제 고정 관념 속에 이제 박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경마는 이런 말이 터트려요. 이런 말이 터트리는 게 경마고 안 될 것 같은 말이 들어와서 터지는 게 그게 고배당이고 지금 루비켄터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김혜선인데 쉽게 선행 가면은 쉽게 죽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께서 뭐 구멍수를 연탄 구멍을 가든 뭐 어부가 되든 그 상관이 없어요. 돈만 따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고배당을 좀 노려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27일 토요 경마 11경주입니다. 1800m 혼합 2군 14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지금 이제 강마들 간의 경주입니다. 혼합 2군에 비컬린. 비컬린은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지금 그 구조 대표마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스피드도 있고 지구력도 있고 그리고 이 혈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컬린 자마들이요. 이 세계적으로 굉장한 성적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컬린 예전에 이제 컬린 자마가 우리나라에 한두 더 들어왔었어요. 벽두라고. 근데 벽두는 다리가 좀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1점 아망에 있다가 오래 못 가고 휴양하고 그러다가 지금 폐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컬리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컬리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걸음이 더 늘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삼이 바다질주, 위닝앤디 이런 좀 강마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컬린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수 이 마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1군 가서도 분명히 더 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외로 해놓고 이 승분전을 치르는 천삼이 뭐 바다질주, 운검, 위닝앤디 뭐 이렇게 이제 팔리는데 자 천삼이가 조금은 택길이라 막 이렇게 팔린다 그러면 저는 현장에서 천삼이는 웬만하면은 손대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썩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훈련을 했던 박태종 기수의 물론 조교를 보는 눈은 다르시겠지만 이 훈련을 했던 박태종 기수와 인터뷰 해봤더니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이걸 갖다가 박태종 기수가 뭐 아끼거나 이러진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승군전이고 1800m 처음 뛰는 거리다. 거리도 거리입니다만 코너를 4개째를 처음 뛰는데 또 인터뷰 내용, 박태정 기수의 그 내용이 그렇게 썩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가 않다. 그렇다면은 인기마로서는 사실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오픈하지 말지 그랬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천삼이는 아직 애기예요, 애기. 얘는. 그러니까 얘도 걸음이 더 늘 텐데 아직 다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보면은 능력이 있고 마박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걸 억지로 걸음을 만들어 가지고 조교 때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선행도 가고 그래서 입상을 했는데 주폭 자체가 굉장히 남다른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어린 말이다. 그래서 걸음 자체가 아직까지 2군에서 통할 거는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자꾸 너무 자세하게 해버리면은 돈 주고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항의가 있더라고요. 사실 대본이 없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뚝뚝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방송을 같이 한 지가 이제 딱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할 때와는 분명히 좀 다른 면이 있기 그래서 때문에 그걸 뭐 왜 오픈을 하냐 다른 예상가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왜 오픈을 하냐 다른 예상가들 도움만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는데 어쨌든 뭐 그냥 해본 얘기고요.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시기 바라고. 안쪽에 바다질주 외곽에 위닝 앤디 그리고 이제 6번 담양정신하고 8번 콜렉트더 윕이 상태가 좋아지면서 도전이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고 있는데 바다질주예요. 바다질주 지금 오경환 기수가 지금 이번 주에 병가인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바다질주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이 마필 순발력까지 최근에 보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추천의 이유입니다. 바다질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7일 토요 경마제 12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4군 경주 14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4번 임페라토르가 이제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경주고요. 역시 9점 마방에서 동반 출전한 10번 바쿠 그리고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6번 마 럭셔리원 그 외의 마필 중에서는 외곽에 13번 드림파크 안쪽에 골드피버 시킹 제이드 이런 말들이 도전권에 가세를 할 수 있는 경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조에서는 지금 뭐 이 승군전을 치르는 두 마리를 다 한 경주에 출전시켰습니다. 보통 구전지 할 때 찢어갖고 다른 마방도 그렇습니다만은 좀 찢어놓고 가는데 4군에 이제 1,800 레이스가 있고 1,200 안말 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1,800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300이 같았었는데 뭐 둘 다 뭐 이상 없이 보여준 만큼 좋습니다만은 12번 전 인디 차일드가 이게 안으로 기댄 앞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걸음발이 직전에 제가 사실 통일의 함성을 놓고 가면서 얘는 제가 잘랐었어요. 인디 차일드는 안으로 기댄 앞벽이 무지 심한 마필인데 승군전에 1,400은 좀 무리겠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구랑 인터뷰하신 겁니까? 인디 차일드. 인디 차일드를 어떤 부분의 인터뷰를 이번에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인터뷰는 하지 않아. 이건 복귀죠 복귀. 복귀. 예. 근데 인디 차일드가 7월 5일 날요 정확하게 제가 아주 강조해 갖고 진짜 거품 물고 추천했었거든요. 인기 3위였을 때. 지난번에 상태가 조금 떨어졌는데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게 다리 파행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조기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그 3착 승군이면은 조금 불안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간 예. 직전에 저한테 그 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인디 차일드보다는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걸음이다. 그래서 저는 시면 인디 차일드를 뭐 어쨌든 간에 이번 경주에서는 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구조마방 말들은 다 좋아요. 바쿠나 임페라토르 한 마리 선택하라고 하면 임페라토르 말씀드리고 저는 6번 럭셔리 원입니다. 자, 이 말이 분명히 저 걸음이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을 진짜 강하게 몰아줘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흙을 맞으면 또 안 뛰고 그러다 보니까 조한별 기수 안장에서 저는 제대로 못 몰아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문세영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마필 컨디션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6월달, 8월달 경주가 조한별 기수의 안장에서 이 말을 제대로 못 몰아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세영 기수 안장이라면은 분명히 이 말이라면은 한 1, 2초 정도는 땡길 수가 있다. 뭐 단순히 기록상으로 얘기를 했을 때 한 3마신 이상 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럭셔리원 추천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7일 토요 경마 제 13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3군 경주 13마리가 출전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혼전 경주예요. 요게 지금 가문의 축제가 이번 가문의 축제가 1월 달에 출전하고서 지금 근 8개월 이상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대싱 디바도 3개월 공백 그리고 이제 직전에 입상을 했던 파워시티가 승군전 딕시 2000이 4위 승부를 냈고요. 근데 능력은 더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마필 중에서는 뭐 블랙 트레인이라든가 직전 입상을 했던 직전 아쉬움을 남겼던 아비처럼, 그리고 직전에 입상을 했던 펠리시티도 승군전이고, 또 선행 출하를 할 수 있는 진격의 여왕 슈퍼플러키까지 굉장히 이제 도전권 말들이 많다는 판단이고요. 굉장히 혼전인데, 요 경주가 이제 조지음 위원의 이제 마지막 경주인데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혼전인 것 같은데, 메인 승부로 선정한 배경이 특별히 있나요? 뭐 인터뷰 내용으로, 그다음에 그 재분석 내용으로 이미 와 있는 뭐 쌍승식 대가리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마필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예상가들마다 보는 각도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소위 말해서 뭐 거저왔다 싶을 정도로 뭐 자신감에 차 있고 마방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이 와꾸가 딱 맞는 마필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마리가 팔리는 가운데 이게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때려야죠. 그리고 또 팔린 마필 중에서 말도 안 되게 지금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있습니다. 마방에서는 벌써부터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 마필 인기마 중에서 이거 안 때리면 제가 분명히 후회합니다.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상당히 자신감 있는 마필, 특히나 조재미가 1400m에 강한데 그 마필을 놓고 마지막 경기 여러분께 시원하게 메인 승부를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 한수 위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 예, 한수 정도로 위죠, 한수 위. 본인 생각도 그렇고 마방 생각, 조교한 조교자의 생각도 그렇죠. 일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전에서 그렇게 믿고 때릴 말이 있으면 승부해야죠. 그렇죠. 막건 사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거. 혼전이니까. 구봉수는 여러분들 자유고, 뭐 꼭 예상가가 이거는 두 구멍만 때려 한다고 두 구멍만 때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5월 쳐도 되고 혼전에서는. 자, 어쨌든 조지음 위원회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처로 공지를 했는데 이유가 이제 명확하네요. 제가 들어도 박종혁이는 복병마 한 마리만 추천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조지음 위원 메인 승부처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고, 외곽의 10번마 블랙 트레인이 조교 패턴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금 조교 패턴을 바꿔놓으면서 5월 10일 날 이마필이 추입으로 한번 들어왔는데 아마 요때 같이 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조교를 해놨고요. 최근 들어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블랙 트레인이 여기서 4고7말로 저는 보고 있는 마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음 위원의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처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유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조금 더 차분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해설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또 저희 실속도 조금씩 차리면서 제가 방송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주 중계 경주, 세계 경주 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9월 27일 토요경마 제주 1경주입니다. 900m 3세 이상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6번 3다 황제가 63kg의 부담 중량, 직전보다 무려 이제 6kg 부담 중량이 늘었는데 능력마가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글링, 천년국어 이런 말들 상대로 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약한 상대를 만났고요. 뭐 상대만 하면은 4번 녹색전사, 10번 검은득 이런 마필들 들 수가 있겠는데 선행까지 무난하기 때문에 6번마 3다 황제 전반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경주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부동의 후착이 1번 성은명물이라든가 2번 전설예찬, 4번 녹색전사, 9번, 10번 이런 말들이 접전을 펼칠 경주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월 27일 토요경마 제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 3세 이상마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제주 2경주는 2번 한라히어로, 참 제가 이 마필을 지금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분명히 상태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전에서 좀 전개가 아직 안 풀리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8월 30일 날 결국 입상을 했었는데 이때 선진인류를 6마신 이겼는데 저는 뭐 여기서도 이번 한라 히어로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6번, 3번 뭐 이런 마필들 선행을 갈 경주입니다만은 선의권에서 2번 게이트에 또 김영섭 기수 지금 계속 연속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한라 히어로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9월 27일 토요 경마 제주 3경주입니다. 1610m 한라마 1군 9마리가 출전합니다. 뭐 그야말로 이 혼전입니다. 누가 봐도 할 말이 없어요. 1번부터 9번까지 다 올라올 수가 있는 마필들인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6번 경쾌한입니다. 6번 경쾌한, 3번 광영신화하고 6번 경쾌한 추입형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서는 선전을 좀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6번 경쾌한이 지금 김일환 기수, 김다영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김용섭 기수로 교체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능력을 분명히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초반 선두권이 와신상담이라든가 천지호, 거가대로 이런 마필들이 초반 선두권을 움직일 텐데 복병은 와신상담으로 보고 있어요. 이 제주마들이 선행을 가면은 의외로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마필을 오마신 이겼던 게 경쾌한이죠. 자, 중반 무빙도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1군 올라와서 경쾌한이 내줬던 그런 능력보다는 김용섭 기수 한 장이라면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막 경쾌한 여기는 뭐 전반적으로 좀 누가 와도 할 말이 없는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판단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6번 경쾌한을 일단은 추천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 경마 16개 경주 해설을 마쳤고요. 저는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